1919년 시애틀 총파업은 미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도시 전체가 총파업에 돌입한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단결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요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파업은 1919년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시애틀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노동자 계층과 권력층 간의 긴장과 충돌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배경: 제1차 세계대전의 영양전쟁 기간 동안 산업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쟁 후에는 군수산업의 축소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파업. 시애틀의 조선소 노동자들은 1919년 초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시애틀 노동자연맹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개: 약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시애틀 전체가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공장, 상점, 대중교통 등을 폐쇄시켰지만 필수 서비스의 병원, 배급소는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파업의 목적이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시애틀 노동자연맹은 파업 신문을 발간해 정보를 공유하며 파업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과 파업은 5일 후 노동조합 지도부의 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총파업은 미국 사회와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언론과 기업은 이를 볼셰비키 혁명과 연결지어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했으며 이는 이후 레드스퀘어라는 반공주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애틀 총파업은 미국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킨 이 사건은 노동운동의 잠재적 힘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강한 억압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총파업과 같은 대규모 노동운동은 감소했으나 이 사건은 노동자들이 연대할 때 얻을 수 있는 힘과 조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1. 총파업의 과정. 노동자 조직의 역할. 시애틀 노동자연맹 총파업을 주도한 조직으로 시애틀 내 110여 개의 노동조합을 대표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각각 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직적 파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파업 기간의 질서 유지 노동자연맹은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 노동 서비스를 조직했습니다. 병원과 소방서가 정상 운영되었고 도시의 배급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단순한 혼란을 야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의 요구. 조선소 노동자들은 전쟁 기간 동안 억눌린 임금을 회복하고 하루 8시간 노동제를 보장받으며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애틀 전체의 총파업은 단순히 조선소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노동계급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 시애틀 시장 올레 헨스는 총파업을 혁명의 시작으로 간주하며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기업들은 파업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자나 아나키스트로 매도하며 총파업을 볼셰비키 혁명의 일부로 묘사했습니다. 결과와 실패 요인. 노동자 계층 간 단결 부족. 시애틀 노동자들은 광범위한 연대에는 성공했지만 모든 계층이 같은 요구를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특정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조기에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강경 대응. 언론은 총파업을 공산주의 혁명과 연결시키며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억압과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체포로 반격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 실패. 파업 노동자들의 주장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단기적 영향. 총파업은 5일 만에 끝났지만 노동조합 지도부는
혁명적 운동으로 낙인 찍혀 해산되거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시애틀 내 노동운동의 활동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3. 장기적 영향과 의의. 미국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레드스퀘어 시애틀 총파업은 이후 미국 전역에 반공주의 광풍을 일으킨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은 곧 공산주의자나 볼셰비키 혁명과 연결되었고 이는 노동운동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약화 정부와 기업의 탄압으로 많은 노동조합이 해산되거나 그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노동자 권리의식 확산 실패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경우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노동권 강화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뉴딜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적 맥락.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와 사회주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총파업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발생한 사건으로 노동계급이 기존의 자본주의 구조에 도전한 미국 내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문화적 상징성. 시애틀 총파업은 단순히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미국 노동운동의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4. 흥미로운 사실. 평화적인 총파업 당시 파업은 대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파괴적 행동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파업 중에도 도시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총파업과는 차별화됩니다. 파업신문 파업 기간 동안 라는 신문이 발간되어 파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점을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노동운동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총파업의 교훈. 시애틀의 사례는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총파업 전략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방식과 필수 서비스 제공은 다른 노동운동에서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5. 당시 미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전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충격전쟁이 끝난 후 미국 경제는 군수산업의 축소와 대량 해고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물가와 생계비 상승. 1919년 당시 시애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물가 상승률이 75%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했으며 노동운동의 강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은 전 세계 노동자와 좌파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본가와 정부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반공주의 강화. 시애틀 총파업은 미국 사회에서 볼셰비즘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고 이는 정부가 노동운동을 강력히 탄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파업을 미국식 혁명의 시작으로 묘사하며 공포감을 조장했습니다. 반공주의와 언론의 역할. 언론은 시애틀 총파업을 단순한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아니라 미국 사회를 전복하려는 음모로 보도했습니다. 주요 신문은 파업 주도자들을 급진주의자 또는 혁명주의자로 묘사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시애틀 시장 올레 헨스는 자신을 법과 질서의 수호자로 포장하며 파업을 공산주의 혁명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한 공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6. 시애틀 노동자들의 조직적 대응. 파업의 구조와 조직력. 시애틀 총파업은 단순히 무질서한 파업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조직적 파업이었습니다. 총파업위원회. 약 300명의 대표로 구성된 총파업위원회는 도시 전반의 파업 상황을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파업 기간 동안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 병원, 소방, 우유 및 식량 배급 등이 파업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심지어 파업 중 시민들을 위한 저가 급식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노동자 공화국 총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 의해
도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노동자 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파업 신문 발행. 시애틀 유니언 러코드는 파업 동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파업의 평화적인 성격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반대 여론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업의 상징적 메시지. 시애틀 총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위한 요구를 넘어 노동자들이 사회 전반에서 더 큰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읽혔습니다. 이는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7. 총파업 이후의 억압. 레드스퀘어의 본격화. 시애틀 총파업 이후 노동운동과 급진주의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미 활동을 근절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와 좌파 활동가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했습니다. 특히 1919년 말과 1920년 초에 걸쳐 벌어진 팔머 레이드는 수천 명의 좌파 활동가를 체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 미국 사회의 반공주의 열기를 극대화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약화. 시애틀 총파업 이후 노동조합은 급격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급진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정부와 기업은 노동조합 지도부를 감시하고 해체하려 했습니다. 이후 노동운동은 뉴딜 정책이 본격화되는 1930년대까지 상당히 침체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8. 사건의 역사적 의의. 혁명과 개혁 사이. 시애틀 총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개혁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권력을 잠재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비록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이는 노동운동이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증명했습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술. 시애틀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도시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총파업이라는 전술을 미국에서 처음 시도한 사례였습니다. 이는 이후 다른 도시와 국가의 노동운동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필수 서비스 제공 등 평화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은 이후 총파업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 흥미로운 에피소드. 여성의 참여. 당시 여성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직물 및 봉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파업의 주축 중 하나였습니다. 총파업 종료 과정 노동조합 지도부가 지속적인 파업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해 파업을 종료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일부 급진적 노동조합은 이를 배신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이후에 시장 헨슨. 시애틀 시장 올레 헨슨은 자신을 볼셰비키 혁명을 막은 영웅으로 포장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했지만 이후 그의 정치적 커리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론. 1919년 시애틀 총파업은 미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독특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힘과 잠재력을 증명했으며 미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노동계급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